언젠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안 이뻐요? 자, 좀 뭐 자리가 많이 빠졌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치는 분들이 많더라고. 5, 6월 달에 지쳐갖고 주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처음처럼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알겠죠? 다시 처음에, 초심을 다시 한번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좀, 많이 주저앉는 분들이 생기니까. 자, 문제가 어려웠어요? 뭘 내요, 내기는. 답이 나야 다 하죠? 예. 답이 안 보여? 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차표가 없어요. 있을 줄 알고 당연하게 대전역에 도착해서 일요일날 차표를 끊어보려니까 다 매진이야, 매진. 그래서 겨우 이제 KTX, 한참 늦은 차를 KTX를 끊었는데, 자, 이번 일요일날 판례집이죠. 이 둥근 달 떴죠. 여러분들이 민법부 이 암흑을 없애주는 판례집이라는 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간다면은요, 아주 쉬워져요, 민법이. 만만치 않아요, 내용은. 이 양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게 80%가 나와요, 80%. 여러분들, 거의 다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 요 판례 갖고 이렇게 문제 냈구나. 요것 갖고 냈구나. 이러면서 다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메모리펜을 준비하세요. 메모리펜에다가 중요한 거 색칠해야 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작년 교재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빼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불편해. 왜? 페이지가 틀리고 번호가 틀려. 자, 지금 17페이지 5번 봅시다 하는데 자기는 한 8번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 그래서 강의 들으시려면은 어차피 구입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혼자 공부해야겠다 하면은 작년 교재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작년 교재도 그냥 혼자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판례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공부가 된 분은 혼자 읽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그렇지만 공부가 조금 덜 된 분들은 읽어도 뭔 말인가를 몰라. 그렇죠? 설명 들어도 알똥말똥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의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80%가 이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이 떠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민법은 이제 보이는구나. 민법은 보이는구나. 그걸 많이 느낄 겁니다. 우리 특히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교재와 틀리고 우리 교재가 판례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10분의 1밖에 없어, 우리 교재가. 실제로 그걸 못 느꼈어요? 느꼈죠? 문제 좀 풀려면은 책을 찾아보면 없잖아. 없죠? 그게. 이 속에는 다 들어있어.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 교재로 활용하라는 거. 알겠죠? 우리 총무님이 넥타이 메고 제일로 반가울 줄 알았더니 전혀 반응이 없네? 그렇죠? 일부러 막. 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간 옆구리 찔러 절박해요. 자, 우리 오늘 대리 공부할 거죠? 대리. 여기 대리는 몇 문제 나오죠? 세 문제. 대리는 세 문제 나온다는 거. 세 문제. 자, 대리 제도를 잘 정리해야죠. 조금 어려워요, 대리가. 좀 어려운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놓치지 않고 잘 정리하면 돼요. 자, 우리 21페이지 보니까 우리 그 요약집 21페이지에 자, 대리제도 삼각관계 해갖고 그림을 그려놨죠? 자, 갑이 본인이죠. 을이 대리인이고.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우리가 대리권 관계라고 하잖아요. 대리권.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한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자, 타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리권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 병이 상대방인데 이 관계가 무슨 관계다? 대리행위 관계다. 대리행위 관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대방 병과 가부 관계, 이게 대리효과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리제도 삼명관계하면은 이 삼각관계를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대리의는 뭐냐? 이거 가볍게 보세요. 그냥 사적자치 확장, 이게 바로 의무대리죠.
여러분들이 혼자 계약을 맺는, 혼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잖아요. 그렇지만 대리를 통해서 활동하는 영역이 된다면은 더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넓어지죠. 이걸 사적자치 확장이라고 그래요. 이무대리. 사적자치 보충이다. 이게 법정대리죠. 자, 우리 제한 능력자 하면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리를 통해서 보충을 받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적자치 보충이다. 이걸 법정대리라고 그러죠. 대리 본질이다. 대리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볼 것이냐 갖고 세 가지 학설로 나눠져요. 본인 행위설, 대리인 행위설, 공동 행위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민법은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행위로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 116조를 보면은 대리행위 하자 흠결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거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대리인 행위설을 쫓고 있다는 취지라는 거. 그렇죠? 대리인 행위설을 쫓고 있다는 거. 자, 대리와 구별될 제도다 해갖고 우리 민법상 대리는 다 무슨 대리죠? 직접 대리죠. 직접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하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상법상 위탁 판매 같은 간접 대리도 있어요. 간접 대리 있는데 우리 민법에는 간접 대리가 있다. 다 직접 대리다. 다 직접 대리. 그러면 간접 대리는 뭐냐?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타인의 계산으로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행위자 자신 곧 간접 대리인에게 발생하고 나중에 후에 본인한테 타인한테 권리를 이전해주는 관계다.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 대리. 우리 민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민법은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을 때 직접 본인한테 효과가 기속하지 대리인 자신한테 기속했다가 본인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의 대리는 무슨 대리? 직접 대리. 이해갑니까? 직접 대리.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 사자와 대리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자는 우리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죠. 사자는. 그래서 사자 의사표시, 하자 흠결 이거 누구를 표준으로 정하죠? 본인이죠. 사자 의사표시 의사결정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자는 권리능력이나 권리능력은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어도 되죠. 그렇지만 대리행에서 의사의 흠결 하자 이런 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정하죠?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은 권리능력도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도 있어야죠.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대리인이 됐으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죠. 그렇지만 행위능력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할지라도 완전하고 유효한 대리행위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표와 대리가 차이점이 뭐냐? 불법행위나 사실행위, 허용 여부죠. 자, 불법행위나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돼야 한대요. 불법행위,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 안 되죠? 그러지만 대표는 허용이 된다는 거. 대표기관이 불법행위 했을 때 법인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법인이 책임져야지 대표기관은. 그렇지만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을 때는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요. 대리는 불법행위가 허용이 안 되니까. 알겠죠? 그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거. 자, 4번. 대리의 종류다 해서 대리권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이무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눠지죠. 자, 이무대리는 본인의 대리권 수여 행위라는 의사표시,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뭐다? 이무대리. 그렇지만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죠. 이게 법정대리다. 거기에 3번에 수권 행위 나오죠. 그거 별표해야죠. 수권 행위. 그 3번, 동그라미 3번. 자,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무슨 대리? 이무대리. 이게 이제 시험 문제거리가 돼요. 이 수권행위는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예요. 본인의 단독행위죠. 그러면 수권행위 하자 흠결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겠어요? 본인이죠. 본인 의사표시니까. 하자 흠결은 본인이죠.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 수권행위 시에. 필요 없죠. 대리인이 무능력자를 할지라도 이 수권행위는 취소사유예요. 취소사유가 아니고 그대로 유효해요. 유효하죠. 취소사유 아니죠? 대리인이 무능력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단독행위지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아니니까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 자, 니은번. 수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와는 구별돼야 한대요. 대리권 수여해주는 것과 원인된 관계, 고용관계, 유임계약, 도급계약 이런 것들을 원인된 관계라고 그러죠. 이것과 대리권 수여 행위는 구별되죠?
구별된다는 거. 그러면 기초적 내부 관계가 무효 취소된 경우 수권행위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갖고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다수설 판례는 수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무인성을 주장하는 게 다수설 판례죠. 그렇죠? 그렇지만 유임계약은 대리인이 무능력 이유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유임계약은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니까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기초적 내부 관계는 대리인이 무능력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는 거. 자, 수권행위는 어떤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권행위 자체만 갖고 무슨 법률 효과가 생겨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의 행위를 해야 본인한테 유효해지는 거예요. 대리의 행위를 완전하고 유효하도록 보충시켜주는 행위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보호주의 행위. 수권행위가 됐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이 감소되고 대리인의 재산이 증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산은 증감 변동이 없는 행위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출현행위. 비출현행위. 본인이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 본인이 행위 무능력자라도 이 수권행위는 하자 금결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수권행위 하자 금결은 본인을 기준으로 정하죠. 그럼 본인이 만약에 미성년자가 수권행위를 했어요. 그런다면은 그건 취소 사유예요, 아니에요? 취소.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 없이 대리권 수여해줬으면은 취소 사유죠. 그래서 취소 사유인데 대리 행위 후에 수권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권대리가 된다는 거. 왜? 취소 효과는 소급효가 있죠. 처음부터 대리권 수여가 없는 것이 되죠. 대리 행위 후에 수권 행위를 취소하면은 무권 대리가 된다라고 나오죠. 거잡이 질차죠. 대리 행위 후에 수권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은 무권 대리 행위가 된다. 왜? 취소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다? 처음부터 대리권 수여가 없었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리권 수여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행위 무능력자 이유로 수권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은 그 대리인이 한 대리 행위는 무권대리가 된다 그러죠. 자, 차이점은 어디가 있냐? 복인권 유무. 자, 원칙적으로 이무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무대리는 없죠. 근데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항상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거기서 차이가 나죠. 대리권 소멸 사유.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있는 반면에 127조, 128조는 이무대리만이 특유의 소멸 사유가 있죠. 두 가지. 이무대리만이 특유의 소멸 사유. 기초적 내부 관계가 종료됐을 때. 원인 관계의 종료. 원인 관계가 종료되면은 이무대리권은 소멸 사유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이무대리인데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철해. 걷어들이면은 이거 대리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죠. 이무대리권의 소멸 사유. 법정대리권에서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무대리권의 특유의 소멸 사유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오케이? 법정대리와 이무대리가 틀리죠? 이무대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는 이 두 가지가 있다. 125조 비원대리. 이 125조 비원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비원대리를 얘기하죠? 이것은 이무대리만 적용된다는 거. 법정대리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만 적용된다? 이무대리만.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주체에 따라 지금 대리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능동대리.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 그러면 능동대리에서는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표시해야 안 해요. 대리인이. 현명해야죠. 그렇지만 상대방의 의사표시하는 수동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표시해야 한다는 거. 자,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대리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하고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 측에서 표시해야 한다는 거. 오케이?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나죠.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죠. 구별의 실익은 어디에 있냐? 자, 23페이지로 넘어가서 현명주의. 자,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현명주의가 적용되죠? 그렇지만 수동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리인이 표시 안 해도 되죠? 현명주의 예의라고 봐야죠. 수동대리에서는 현명주의 예의라는 거. 수동대리는 적용 없어요? 공동대리 제한이다. 자, 여러분들 본인이 여러 명의 대리인에게 같이 대리 행위를 하도록 공동대리로 제한을 시켜놨을 때는 공동대리로 제한 받잖아요. 근데 능동대리는 제한을 받아요. 수동대리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 수동대리는 제한 받는다, 제한 없다? 제한 없다.
자, 그 다음에 136조. 136조 단독행위 후 무권대리다. 단독행위 무권대리에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요건이 약간 틀리죠.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라고 그랬어요.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을 동의를 얻어서 했다든가 상대방 측에서 다투지 아니한 경우. 수동대리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동대리라고 그랬죠. 무권대리는 동의를 얻어서 상대방의 의사표시했을 때는 계약은 무권대리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고 그러죠. 본인이 취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이 약간 차이가 나죠. 136조에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자, 대리권 유무에 따라서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가 무슨 대리? 유권대리.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무권대리. 자, 이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 무권대리로 나눠지죠. 대리가 허용되는 법이다. 법률행위는 당연히 대리가 허용되죠. 법률행위. 본인의 의사표시를 대리를 통해서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걸 대리라고 하잖아요. 대신해서 의사표시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 의사표시가 아닌 준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냐? 원칙은 허용이 안 되죠.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렇지만 의사후 통지와 관여후 통지는 의사표시와 유사해요, 안 해요? 유사하죠. 그래서 대리제도가 유추 적용된다는 거. 의사후 통지와 관여후 통지는 대리제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제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게 나와요. 의사후 통지와 관여후 통지가 대리가 허용된다는 걸 아냐 모르냐. 거기 밑줄 쳐내야죠. 의사후 통지하면 최고장이죠. 관여후 통지하면 채권 양도 통지죠. 자, 이런 것들은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고장. 변호사를 통해서 최고장 날릴 수 있죠. 뭔 말인가 알죠? 최고나 채권 양도 통지, 대리를 통해서도 채권이 양도됐음을 통지할 수 있어요. 알겠죠? 대리를 통해서. 그게 바로 대리인이 가능하다. 가족법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 하면은 이상하죠. 대리장가 갈 사람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원칙은 허용이 안 되지만 부양청구권 행사 같은 경우는 이거 재산상의 색채가 강해요, 안 해요? 부양료 받는 거. 돈을 받는 거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해요. 부양청구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양청구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이혼할 때 이 아기의 그 부양료 이런 거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 많이 있잖아. 어떻게 언제까지 뭐 얼마의 부양료를 주기로 한다 이런 거. 이해갑니까? 변호사가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재산적 색채가 강하니까. 알겠죠? 그런 거.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없어. 그러나 이거 하나로 해야죠. 자, 본인이 사장이고 대리인이 영업부장인 직원일 수도 있잖아. 대리인이 영업부장으로서 사장을 대리해서 영업소에 계약을 맺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일 때는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사용자 책임.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피용자, 사용자 관계가 대리인이 피용자고 본인은 사용자야. 피용자, 사용자 관계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는 거.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어. 근데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라는 거. 오케이? 뭔 뜻인지 알죠?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자, 사실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죠? 자,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게 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이제 이건 학설인데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라 볼 수 있는 강한 인도나 점유계정이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대리가 허용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다설인데 그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등한시해도 돼요. 아무튼간 사실행위는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냐. 자, 제2절 대리권이다. 대리권이라는 것은 법률상 자격, 권한 이걸 대리권이라고 그랬죠. 대리권의 범위는 자 여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든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118조는 적용 없죠. 그럼 118조가 적용되는 것은 거기 두 번째 줄 대리권의 범위가 없는 경우 불명확해요. 또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적용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면은 118조는 적용 안 되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니까 이걸 보충 규정이라고 그래요. 보충 규정. 이게 있으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이게 없을 때만 적용되는 거. 이걸 우리가 보충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충. 이해가죠? 보충 규정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론에서 보충제 공부합니까? 보충제 이런 거 없어요? 그래요? 소주하고 맥주하고는 보충제예요. 보완제예요. 이 뭐야? 뭐라고 그러죠? 또 대체제예요.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보충제라는 말과 보완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보완제라 하면 더 어렵게 느껴지죠. 보충제다. 보충해서 이게 없을 때 이걸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 보충제다. 그러면 더 이해가 빨리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갖고 보완제나 보충제나 엉덩이나 궁둥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거 소주와 맥주는 보완제로 공부해요? 대체제로 공부해요? 소주와 맥주는 그거 여러분들 가격이 소주 가격이 올라가면 맥주 가격이 소주 가격 올라가면 맥주 가격도 같이 올라가면은 대체제죠? 근데 소주 가격이 올라가면은 맥주 가격은 떨어진다 이러면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자, 아무튼 그렇다 합시다. 제가 좀 어설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보존행위 무제한 허용이다.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되는데 그 예가 시험제 나오죠. 예가. 자, 가구 수선행위,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소멸시 후 중단을 하는 행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의 처분행위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보존행위로서 무제한 허용되죠? 무제한 허용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명확히 아셔야 할 것은 당사자가 가옥을 수선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수선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수선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수선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용행위, 계량행위. 이건 성질이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가능하죠? 자, 우리 허용되는 거, 빈 가옥을 임대하는 거, 금전의 이자부 대여, 무이자 금전대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그러면 허용이 안 되는 거, 예금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들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금 채권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거 이렇게 나왔죠. 예금 채권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거, 이자부로 빌려주는 거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 이러면 틀려버리죠. 자, 그냥 금고 속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돈을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가능하죠. 이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예금 채권을 이자부로 바꾸는 건 안 돼. 떼일 수가 있어. 그냥 집에 있는 돈을 이자부로 빌려주더라. 이건 가능하다고 해야지. 이용행위니까. 그렇지만 예금을 이걸로 바꾸는 건 안 되죠. 오케이? 뭔 뜻인지 알죠? 자기 집에 있는 금고 속에 있는 금전을 이자부로 빌려주는 건 이용행위니까 가능하지만 예금 채권을 이걸로 바꾸는 거 안 돼. 예금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이것도 안 되죠.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안 되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 나오네. 예금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거 안 되죠. 나대지에 건축을 하는 거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성질이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지죠. 자, 여기 금전을 이자부로 대여한다는 얘기는 이 금전을 이자부로 빌려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예금 채권을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우리 처분행위는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했을 때는 안 되는 걸 했을 때는 뭐가 된다? 무건내리.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리권은 제한이다. 대리권 제한. 이거 시험제 잘 나와요. 2번. 대리권 제한 좀 별표해 놓으세요. 대리권 제한. 대리권 제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동대리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이 두 가지를 대리권 제한이라고 그래요. 1번과 2번. 자,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는데 이걸 위반하면은 이건 뭐가 된다? 무건대리다. 자, 이것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익의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를 금지시키는 거죠. 근데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있죠. 본인의 승낙, 그 다음에 기존 채무 이행. 그냥 기존 채무 이행이다 이러면은 다툼이 없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았죠. 그러지만 다툼 있는 채무 이행이다, 변제기가 미도래한 채무 이행이다, 대물 변제다, 경계 또는 항명권 있는 채무 이행이다, 이런 것들은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시험 문제가 가장 잘 나오는 게 디귿번이죠. 등기 신청. 이건 아주 잘 나와요.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돼야 안 돼요? 허용되죠. 법무사한테 여러분들 매도인도 매수인도 서로 쌍방대리해서 법무사 혼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등기소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새로운 이익의 교환관계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허용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이 자기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했다든가, 주식의 명의 개석이야.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 한 사람의 변호사가 우리 소송행위에서 쌍방대리한다든가,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이의 제기 없는 한 유효한 소송행위가 된다라고 판결 내리죠. 그렇죠? 또 한 사람의 변호사가 채권자 채무자를 쌍방대리해서 강제집행의 배당을 신청하는 거. 새로운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하는 거예요. 기존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대리인이 다수인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은 뭐죠? 원칙은 각자들이죠. 원칙은 각자들이죠.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표시나 법률의 규정상 공동대리로 제한이 되는 경우 있죠.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무권대리. 또 내지는 권한을 넘는 피원대리가 성립된다 그러는데, 우리 이 제한을 안 받는 예의가 딱 하나 있죠.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공동대리로 제한을 했다 해도 제한을 받는다? 제한 없다? 제한 없다. 수동대리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 정리가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리권의 제한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와 공동대리 제한.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가 기존 채무 이행이라든가 등기 신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익의 교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공동대리 제한은 다수인이 대리인이 있더라도 원칙은 각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본인의 의사표시에서 법률 규정상 공동대리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공동대리로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위반하면은 무권대리가 된다. 수동대리는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대리권 남용이다. 이 대리권 남용은, 자, 이 두 가지 알아내야죠. 대리인이 지금 본인을 위해서 했다. 대리인의 배신 행위가 이루어졌다. 대리인의 배임 행위가 이루어졌어.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걸 알아야 해요. 이걸 깜빡 까먹어버려요. 원칙은 이거 본인에게 유의해요, 안 해요? 그렇죠. 원칙이 본인에게 유의하다. 원칙과 예의를 여러분들이 깜빡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아무런 얘기가 없어.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본인을 배신을 때리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원칙은 유효해. 그럼 어떤 때 본인이 책임 없냐? 여러분들이 이 밑에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로 원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지금 대리인이 배신을 때린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본인에게는 무효이다. 이런 경우 무효다. 그러면 알았다, 알 수 있었다는 것을 본인의 입증 책임이죠. 항상 여러분들,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 사유가 생겼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그래서 항상 예의가 없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무효를 주장하려면은 이건 무효다라는 거, 너가 알고 있었지 않냐라는 걸 입증해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무엇의 근거를 들어서 본인에게 무효라고 그랬죠? 이것까지 알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비진의 의사표시설이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이걸 비진의 의사표시설이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기억하면 완벽하죠. 알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 대리권 남용은 의무대리 법정들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의무대리 법정들이 다 적용된다. 자, 대리권 남용.
우리 대리는 고유가시를 요하지 않는 거고, 이런 건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효과에서 원칙적으로는 본인에게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제일 밑에 줄에 판례를 다시 한번 소개해놨죠? 제일 밑에 줄에 판례.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로 넘어가서 대리권은 소멸이다. 대리권은 소멸.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적인 소멸 사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이 디귿번이 중요해요. 디귿번 색칠해 놓으세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선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 선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 피성년 후견이, 그러니까 성년 후견 개시가 된 피성년 후견인이나 파산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려요. 피성년 후견이나 파산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그럼 선생님,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 선고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면서요. 처음에는 성년 후견 개시를 당한 자가 아니야. 처음에는 파산 선고를 당한 자가 아니야. 근데 중간에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 선고가 됐으면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갖고 본인의 이익이 침해가 될 염려가 다분해요,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을 보호해서 소멸사유로 정해놓은 거지. 처음부터 이런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는 것은 오직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한테 대리권 주겠어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해 갑니까? 중간에 이런 걸 선고를 됐을 때가 소멸사유란 얘기예요. 중간에.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중간에 선고를 받았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무대리 후 특유 소멸사유다 해서 수권행위 처리나 기초적인 내부관계 종료, 이 두 가지. 이거 암기하세요. 수권행위, 이건 어디서만 있다? 이 두 가지는 이무대리에서만. 법정대리는 없다는 거. 이무대리에서만 있어요. 알겠죠? 자, 이래서 대리권 소멸사유를 정리했고, 제3절 대리행위다. 대리행위라는 건 뭐죠? 자, 대리행위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다.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 그러면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지금. 이걸 대리행위다.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그러면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 눈여겨보야겠네요. 이 대리행위는 자신의 기약이에요? 본인을 위한 기약이에요? 그러면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라는 것을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해야 해야 안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현명주의다. 이걸 눈여겨봐야겠네요. 현명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을 요하해요? 요하지는 않아요. 나는 깃털이요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는 무방식의 의사표시다 그러죠. 그러면 현명을 했다는 것은 본인한테 효과가 계속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현명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현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현명을 위반하면 위반 시에는 이거 대리행위다, 자신의 기약이다. 자신의 기약이죠. 그러면 자신의 기약인데 지가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 효과가 갑한테 기속한다, 을한테 기속한다. 그러면 을은 징여법원의 착오 이유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죠? 현명을 위반했을 때. 그러면 현명지의 예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현명의 예의. 어떤 거? 안 알려줘? 수동대리.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표시한다고 했어요? 상대방 측에서 표시해야 한다고 그래요? 상대방. 그 다음에 상사대리. 상행위 대리는 개성이 중시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아도 돼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는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현명해야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수상한 부부 이러면 된다고 그랬죠? 어떤 부부가 수상해요? 부부라고 안 나타나는 부부. 현명하지 않는 부부. 그렇죠? 대답 맞네. 네 번째.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본인을 위한 행위라는 걸 표시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 효과가 본인한테 다 귀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효사유가 생겼어요. 이것도 본인한테 귀속하죠. 본인이 선후 제3자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게 취소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취소권도 본인한테 끼실 거죠. 이게 해제 사유가 생겼어요. 해제권도 본인한테 끼실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본인한테 끼실 거는 거죠. 그러면 대리행위 하자 흠결은 누구를 기준으로 정하죠? 대리행위 하자 흠결의 표준. 그렇죠. 표준은 대리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작년에도 우리 시험 문제 답이 됐잖아요. 자,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 했을 때 그 의사표시 하자 흠결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거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는가 아닌가 여부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대리인. 그러면 반사의 질서 여부도 대리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 작년 기출 문제가 그거잖아요. 반사의성 여부. 이중매매에서 적극적 가담이 되면은 제2이의매매가 무효잖아요. 반사의 질서로. 근데 제2의매수인은 적극적 가담한 게 아닌데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어. 그러면 제2의매수인은 선을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으면. 이해갑니까? 뭔 얘기인가? 작년에 답이 된 것이 그거잖아요. 아무튼간 대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하자 흠결 여부는. 자, 그러면 대리 행위는 자신의 법률행위예요? 본인을 대신해서 하는 법률행위예요? 본인을 대신해서 없는 법률행위니까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어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을 때 대리인이 이거 수권행위가 취소 사유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유효하다고 그랬죠. 대리행위는 취소 사유예요? 아니에요? 대리행위. 대리행위도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대로 유효하죠. 이거 기초적 내부관계 위임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위임계약은 취소 가능하죠? 위임계약은 취소 가능하다. 자, 아무튼간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완전하고 유효한 행위가 된다는 거. 오케이? 이해 갑니까? 자, 우리 대리행위 현명주의다 해갖고 나오죠. 현명이라는 건 본인의 대리라고 표시하는 거. 본인의 이름을 꼭 밝혀야 한다, 밝히지 않아도 된다. 거기 두 번째 별 표시 있잖아요. 1번에 두 번째 별 표시.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으로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인장만으로도 대리행위가 된다는 말이 있죠. 거기 색칠로 써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본인의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으로 또는 얘기는 끊으세요. 대리인의 이름과 인장만으로도 대리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주 시험 문제 빈번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현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현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대리행위를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대리행위가 되죠. 현명을 위반한 것을 여기 동그라미 1번 이거 밑줄 쳐죠. 차고 이후로 취소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차고 이후로 취소하지 못한다. 시험 문제 곧잘 잘 나오죠. 이게 판례죠, 판례. 차고 이후로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됐을 때는 자 이거 대리행위는 이 취소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자가 18살 먹은 애기예요. 18살 먹은 애기가 대리행위로서는 취소 사유예요? 그대로 유효해요? 근데 현명을 위반했으면은 대리행위예요? 자기계약이에요? 그러면 자기계약이니까 미성년 이후로 취소 사유가 되래요? 그렇죠. 현명을 했을 때는 취소 사유가 아니야. 근데 현명을 위반했을 때는 자기계약이니까 현명을 위반했을 때는 미성년 이후로 취소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동그라미 2번 얘기죠. 자, 현명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이유로 취소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대리행위는 취소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현명을 위반했을 때는 그 밑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 써있죠? 그 차이점이 어디가 있는가 알겠죠? 자기계약이니까. 자, 현명주의 예의다, 수동대리, 상사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또는 현실매매 이런 것들은 현명을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수상한 부부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고 그랬죠? 대리행위 효과는 깡그리 다 본인한테 기술 거죠? 깡그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 계약이 무효사유, 해제사유, 취소사유가 생겼더라도 여기로 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의무대리인일 때 취소권, 해제권 행사하려면은 별도 수권이 있어야 없어도 돼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취소권, 해제권 행사하려면은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의무대리인에게는. 알겠죠? 그게 나오죠.
자, 대리행위 하자다. 대리행위 하자는 다 대리를 표준으로 정하는데 대리인이 빚은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유의하죠? 그러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할 수 있을 경우는 무효가 되고 통정허위표시, 누구와 통정허위표시를 했든가는 상관없이 대리인과 상대방이 허위표시를 했어요. 본인은 서운을 할지라도 본인한테도 무효죠? 무효라는 거. 자, 착오는 누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리인.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위에 줄이 시험 문제 나와요.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중요 부분에 불일치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착오 문제예요? 착오 문제 아니에요? 아니죠. 대리인의 생각과 표시가 중요 부분에 불일치가 됐다 이랬을 때 착오 문제죠. 이건 착오 문제 아니에요.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는 있어도 착오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착오 이렇게 취소 사유가 생겼을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기속한다? 취소권은 본인. 법정 대리는 당연히 법률 규정상 취소권이 인정되지만 이무대리가 문제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권 수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 사기강박은 본인과 대리는 법률상 똑같이 취급해요? 틀리게 취급해요?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죠. 본인과 대리는. 그래서 이 4번의 1번이 가장 잘 나오죠. 이건 4번의 1번 같은 경우는 매년 나와요. 안 나올 데가 없어. 꼭 나와요. 이거. 꼭 나옵니다. 4번의 1번. 자, 4번의 1번이 뭔가 볼까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어. 지금 사기를 당한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본인이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죠? 상대방은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상대방은 어떻게 된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지 부지를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알았던 몰랐던. 지가 알고 있는 거 악이고 부지라는 것은 선의란 말이죠. 선의하게 관계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 부지.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기를 친 거니까 상대방은 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대리인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취소권은 어디로 간다? 본인에게. 그 다음에 이무대리는 수권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고.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쳤다.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죠. 본인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대리인 의사표시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사기를 당했더라도 없죠? 그러면 그 대리행위는 취소사유다, 유의한 거다? 유의하다. 제3자가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을 때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하자담보 책임. 자, 이거 보세요. 이 상대방의 건물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걸 대리를 통해서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매도인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건물에 하자가 있네. 그러면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도인한테 매수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거죠? 선우, 무과실의 매수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서 대금을 다 반환받을 수 있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갑인데 이 을이 선이에요. 그러면 갑도 선우라고 보야죠? 선우하고 판단 기준은 대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죠. 을은 선의했는데 갑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갑은 악이에요. 을이 선의했는데. 그러면 이 을이 선의이기 때문에 나도 선의지 않냐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담보 책임을 묻냐 이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악이면은 대리인이 선의를 할지라도 선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대리인의 선의임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나오죠. 116조 2항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네 번째 줄에 5번의 네 번째 줄 본인이 지시한 물건을 대리인이 매수한 경우에 본인이 물건에 하자 있음을 알고 있으면 비록 대리인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본인은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은 대리인이 선의를 할지라도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 물을 수 없다. 무슨 얘기가 알죠? 본인이 알고 있었으면은. 자, 그 다음에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다. 대리인의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자, 대리인은 권리능력과 의사능력은 있어야지만 행위능력을 요한다, 요하지 않나?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 권리능력,
만 있으면 되고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지만 단 수권행위나 기초적 내부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에게는 행위능력이 필요하죠. 수권행위는 본인의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 또 유임계약도 본인의 계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되려면 본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없어도 돼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런 거. 자, 우리 27페이지 복대리로 들어갑시다. 복대리. 자, 복대리라는 것은 누구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행위죠? 복임행위. 그러면 복임행위는 수권행위 일종이죠? 자, 누가 선임했든 간에 모든 복대리는 다 이무대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맞았죠? 누가 선임했든 간에 모든 복대리는 다 이무대리인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하는데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근데 어떤 때 있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고 법정대리는 항상 복임권이 있죠. 그러면 복대리의 선임 감독상에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무대리는 무슨 책임을 지죠? 이무대리는 과실 책임.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거.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그렇지만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 그렇죠? 그렇지만 법정대리도 과실 책임으로 감경되는 경우 있죠. 어떤 때? 그렇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실 책임으로 감경된다.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이 복대리도 대리인과 똑같이 본인이나 상대방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리인과 동일한 어떤 본인과 내부 관계가 있다고 보야죠?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복대리인도 복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무대리 범위에서 복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을 가진다라고 해석하죠. 오케이? 자, 이 복대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됩니까?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거. 오케이? 물론 무권대리도 성립되죠. 복대리도.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는데 특히 표현대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알겠죠? 자, 우리 정리해볼까요? 27페이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다시 선정한 대리인을 말하는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 2번에다 동그라미 쳐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3번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거기다 비를 쳐죠. 3번은. 자, 4번은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도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하죠?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죠. 그래서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와 존재에 의존한다 이러죠. 복임행위는 수권행 일종으로서 모든 복대리는 다 이무대리이고 자 6번과 7번이 중요해요. 6번과 7번을 동그라미 표시해내야죠. 6번과 7번 이게 핵심이에요. 복대리에 관한 핵심.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법정대리는 항상 있고 복대리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도 이무대리는 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고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과실 책임으로 감경되죠. 자, 8번.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복임권을 갖는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제5절. 표현대리다. 표현대리라는 것은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정한 대리권이 없죠? 진정한 대리권이 없는데도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 거네요. 그래서 외관을 존중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게 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표현대리 제도다.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게 하는 제도다. 자, 그러면 외관을 존중한 상대방만 보호하는 거예요? 본인도 보호하는 거예요? 본인도 보호한다면 틀려요. 표현대리는 오직 상대방만 보호하는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도 보호하고 상대방도 보호해요. 그렇지만 표현대리는 누구만 보호한다? 상대방만 보호하는 제도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여기에서요. 그 1번의 세 번째 줄에 자, 상대방의 과실 이유를 들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과실상계법리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지금 세 번째 줄 찾았어요?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100% 책임져야 해요. 100%. 그렇죠? 100% 책임져야 한다는 거. 표현대리 종류다. 125조, 126조, 129조.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죠? 그 다음에 126조는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죠? 요 세 가지 있다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은 선후 무과실이 한다는 거. 악의 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죠? 본인의 입증 책임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 밑에 3번 밑에 126조에서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서의 선후 무과실 곧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상대방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 125조나 129조는 본인 입증 책임을 지는 거지만 126조만큼은 누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게 판례다? 상대방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게 판례죠. 상대방 스스로 입증한다. 그 다음에 이 4번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4번.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은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표현대리가 성립돼요. 주장 안 해도 성립돼요. 주장해야.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만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은 주장 못해요. 또 전득자도 주장을 못해요. 오로지 가볼병했을 때 병만 주장할 수 있어. 대리인과 계약을 맺은 표현대리의 상대방, 표현대리 행위의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26기 시험 문제 또 나왔잖아, 이거.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상대방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이거 26기 시험 문제예요. 유권대리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표현대리라고 주장해야 법원에서 참작해주지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는 속에서는 법원에서 참작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자, 5번.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본인이 책임을 짓는다고 해서 표현대리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러면 틀리죠. 본인한테는 책임져야죠? 자, 그리고 6번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최고권 처리권이 있고 본인도 추인권 있죠? 근데 추인 거절권은 없죠. 나는 책임 안 지겠어 라고는 못 하죠. 선생님 왜 본인이 추인 없니까? 추인 안 해도 당연히 책임지는 건데 라고 물어보고 싶잖아. 상대방 측에서 표현대리를 주장 안 내? 그럼 표현대리를 주장 안 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책임지고 싶어.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주장 않고 있어. 그러면 본인 측에서 주장 못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주장 않고 있더라도 본인 측에서 책임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추인해버리면 된다는 얘기. 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죠? 어쨌든 간에 표현대리 행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에게 꼭 손해만 되는 게 아니고 이익이 들 때도 있잖아. 이익이 들 때, 그럴 때는 본인이 그냥 추인해버리면, 적극적으로 추인해버리면 자기한테, 상대방은 처리 못 하는 거죠.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이 7번 좀 별표해놓으세요. 7번. 요즘에 이게 시험 문제가 한 지문에 뜨더라고. 이게 판례가 없었는데 판례가 인정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떠버려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7번 좀 잘 기억하세요. 자, 정리해봅시다. 표현대리가 성립될 때는 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은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으로써 상대방은 보호에 충분하잖아요. 유효가 되니까. 유효하게 상대방은 취득하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무권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만 해도 상대방 보호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본인을 선택하지 않고 무권대리를 선택할 수 있다 한다면 너무나 과잉보호에 해당한다. 그래서 학설로서는 인정한다고 볼 수 없다 이랬는데 판례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나오죠.
135조는 적용 없다. 곧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본인한테만 책임을 물어한다. 표위험대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뭔 뜻인지 알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병은 갑을 병에서 상대방이 병이 누구한테만 책임을 물어한다? 갑한테만. 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권대리를 선택하지는 못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권대리를 주장하여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묻지 못한다? 묻지 못한다. 표위험대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135조는 적용 없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표위험대리가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틀려요. 본인한테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케이? 표위험대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알죠? 7번 중요한 거야. 사자나 복대리도 표위험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겠죠? 사자나 복대리. 그 다음에 9번이 또 중요해요. 9번 좀 색칠해 놓으세요. 자, 표위험대리 행위가 대리 행위가 유효해야만이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효가 된 경우도 책임지는 거예요. 유효해야만.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도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래서 표위험대리 행위가 유효해야만이 표위험대리가 적용되는데 만약에 무효가 된 경우는 무효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무효일 때는 표위험대리가 적용된다, 적용 없다? 적용 없다. 자, 125조 표현대리,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인데 이 본인 측에서 상대방한테 내가 대리인을 보내겠어.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가니까 내 대리할 사람을 보내겠어 라고 통지해 주는 거죠.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통지는 자기를 대리할 사람을 보내겠다는 사실을 알린 거잖아요. 그걸 관여무 통지라고 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 관여무 통지. 그러면 이 통지 방법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26기 시험 문제잖아요.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신문 광고로도 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한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본인이 직접 안고 대리 통할자를 통해서 해도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수여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 없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수여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어요. 자, 뒷장이 넘어가서. 그러면 수여 표시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125조예요, 126조만 적용돼요? 126조만. 그 다음에 이건 이무대리만 적용되지 법정대리는 적용 없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의 사용을 허용해줬어. 그러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본인의 직함, 명칭, 상호 사용을 승낙했다, 묵인했다. 그러면은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이것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 것으로 보야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해야 하는데 악의 과실이 있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한다? 본인. 거기 본인에다 동그라미 쳐줘. 본인이 악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럼 입증하면은 책임이 벗어지는 거죠? 그게 125조 표현들이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126조부터 또 정리해 나갑시다. 그렇죠? 좀 쉬었다가.